장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 허위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 분야에 도입한 것인데요. 정 의원은 허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건 사회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이런 피해를 당할 경우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 판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언론 관련 민사 1심 판결 중 원고 승소율은 49%, 상고심의 원심 판결 유지 비율은 88%로 조사됐는데요. 정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 보도와 가짜뉴스가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어서 심각하다며 기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가짜뉴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가짜뉴스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가짜 정보의 예방과 대응 기능을 담은 종합적인 법적 체계도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의 새 노선을 향한 당내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야권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는데요.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히딩크 감독에 의해서 변화를 강요받아야 하는 현실.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영원히 2등이고 영원히 집권할 수 없습니다. 보수의 이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유전자다. 원지사 김종인 위원장을 휘딩크 감독, 진보의 아류라고 비유하며 김 위원장이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고 한 데 대해서 보수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유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지사는 용병과 왜곡 감독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보수의 유니폼을 입고 승리해야 한다며 보수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고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놓고 통합당 내부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장제원 의원은 총선 참패 이후 기댈 곳이 없어 쓸쓸히 돌아누워 있던 보수 세력들을 흔들어 깨웠다면서 보수 세력의 대선 후보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박지성이 최고가 된 것은 히딩크와 싸워서가 아니라 잘 협력해서라면서 원지사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반격을 했는데요. 히딩크 감독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이나 지금의 박지성 선수는 없었다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보수의 미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작 김 위원장은 원지사의 비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굳이 신경 쓸 게 뭐가 있겠냐며 일축했습니다. 탈보수, 기본소득 도입 등 김 위원장의 좌클릭 행보에 대한 당내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김 위원장의 마이웨이는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연대설, 올 초부터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공동 연구 모임인 국민미래포럼을 결성하면서 야권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 아니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20명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 모임 국민미래포럼, 지난 5일에 첫걸음을 뗐는데요. 통합당에서는 삼선의 유이동 의원을 비롯해서 황보승희, 김병욱, 김웅 의원 등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삼선인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원석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선 이후에 공부 모임, 연구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두 당의 의원들이 의기투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를 두고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야권이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다는 분석과 함께 통합의 전초전과 같은 포문을 열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럼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의원은 다른 당 의원이 2명 이상 들어와야지만 연구단체 등록이 된다며 야권 통합 논의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최근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책에 주파수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두 당 의원들이 연구 모임을 결성하면서 야권 연대 파란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두 당이 하나로 뭉칠 거란 구체적인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미래포럼, 향후 야권 재편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